안녕하세요. 여태까지 산업 분석, 기업 분석,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주식 투자하실 때 꼭 아셔야 하는 버블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버블은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버블이 어떻게 그리고 왜 생성되는지를 알아야 버블로부터 원금을 지키고 버블이 꺼졌을 때 재빠르게 투자하셔서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여러 종류의 버블이 있었지만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1. 신기술, 혁명, 정부 정책으로 시작되고요. 2. 그로 인해 자산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요. 3. 이를 목격한 단기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신용 공여 투자 증가도 같이 늘어납니다. 일종의 포모 현상이지요. 4. 그로 인해 자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5. 하지만 금리 인상이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 하락이 발생하고 6. 그로 인해 증권사는 신용 공여를 중단하고 대출 상환을 위해 반대 매매를 진행합니다. 7. 반대 매매는 다른 반대 매매를 부르고 급격한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하락장에 공포에 전염되면서 매도 행진이 이루어지고 버블은 터지고 말죠. 지난 버블의 패턴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 핵심은 신용대출을 이용한 자산 가격 상승은 신용대출이 더 이상 뒷받침되지 않는 순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신용공여 및 신용대출은 반드시 한계가 존재하는 자금입니다.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언젠가 터질 폭락이 깊어질 뿐이죠. 결국 버블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의 욕심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나보다 더 바보에게 팔아넘겨 빠르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욕심 말입니다. 버블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지난 데이터를 통해 비교해 볼 수는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 신용 공여 금액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부동산 버블 때보다도 훨씬 높은 상태죠. 이자율이 낮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서 주가가 더 오르고 그로 인해 신용 공여 금액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언제 이 파티가 끝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현재 미국의 주가 지수가 역사적으로 볼 때 고평가된 상태이고 신용 공여 잔고도 최대치이므로 신용 공여 투자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투자하시기 전에 밸류에이션에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안전마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국 증시 상황도 비슷해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 공여 잔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가계 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과 비슷하게 신용 투자 증가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사들을 살펴보면 많은 대출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들어 비투라고들 많이 하죠. 특히 20대, 30대가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만 금융자산의 가격 상승이 신용 증가로 인한 것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한국 뉴스에 따르면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가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9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 주식 순매수액에서 신용 융자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평균 26%로 상반기 평균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말합니다. 신용거래가 왜 위험하냐면 말이죠. 신용공여 투자 시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담보 유지를 위해서 자금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요구합니다. 투자자가 담보금을 제공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고객의 주식을 팔고 신용대출을 청산하죠. 이때 주가 하락 압박이 생기기 때문인데 우선 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담보 유지를 위해 다른 멀쩡한 주식을 매도해서
기존 주식에 손실을 메꾸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 전체로 반대 매매의 여파가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대출로 신용 공여 손실을 단기간은 메꿀 수 있지만 이도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는 방법이지요. 또한 금리가 오르면 차입 비용은 높아지고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은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것이 반대 매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신용 공유 및 개인 대출 투자가 동시에 늘고 있는 것은 위험한 버블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버블을 산업 및 혁신 기술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빠른 GDP 및 산업 성장은 주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GDP가 빠르게 성장하거나 신산업이나 새로운 기술 발전이 기업의 엄청난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발전이 반드시 관련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많은 투자자들이 GDP 성장률이 낮은 미국 주식을 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없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성장 과정에서 경쟁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그 중에 살아남는 기업들로 안정화될 때까지는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은 서로 엇갈리기 마련입니다.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에 거래되지 않는 것이랑 비슷하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려면 경쟁 심화와 공급 과잉을 피해야만 합니다. 신사업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여러 기업들이 우후죽순 투자자들의 희망을 발판 삼아 생겨나고 결국 공급 과잉 및 경쟁 심화로 이어집니다. 비슷하게 기술 혁신 자체가 빠르다고 기업의 이익을 무조건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사도 속도를 내기 때문이죠. 수요 증가 또한 똑같이 증가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요. 닷컴 버블이 터진 이유를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여러 인터넷 기업들을 꿈의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알고 투자했는데 실적이 기대에 차지 않으니 투자금을 회수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역시 비슷한 꿈을 먹고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들이 흥분해서 몰리면 단기간은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랬을 때 언제 팔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주가는 처음부터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오르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진행했던 경우라면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남들보다 빨리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가가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주식을 팔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종목은 장기 투자를 하실 수도 없고 전업 투자자가 아니신 분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셔서 더 불리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 구조가 복잡하고 경쟁이 심한 시장일수록 경쟁 업체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하고 설비 투자 및 수요 예측 모두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또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시면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대부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조건에서라면 시간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와 정규직 풀타임으로 일하는 펀드 애널리스트 중 누가 더 유리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는 어떤 시장이 성장하면 그 시장의 밸류 체인을 살펴보고 어느 것이 높은 진입장벽 및 경제적 해자로 인해서 공급 과잉 및 경쟁 심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투자를 진행하겠죠. 전기차의 밸류 체인을 살펴보면 크게 원자재 업체, 리튬 생산 업체, 배터리 업체, 전기차 업체,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요. 리튬 생산 업체가 전 세계의 대여섯 개의 업체가 시장의 70%를 점령하고 있는 과점 시장입니다. 작년에는 밸류에이션도 낮아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세계 최대 리튬 생산업체인 알버말 매수를 추천해드렸었죠. 또한 저희가 생각할 때 자율주행 시스템 시장 또한 과점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시장이죠. 또한 신기술 혹은 새로운 시장에 투자할수록
밸류에이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90년도 말 IT 버블의 최고 수혜주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정말로 이커머스로 대박을 치죠. 아무리 아마존이 새로운 이커머스 시장의 수혜주였고 그 판단이 옳았다고 해도 IT 버블의 정점인 99년에 아마존 주식을 매수했으면 2007까지의 투자 수익은 그냥 본전이었습니다. 99년 주가는 이미 아마존의 엄청난 성장성을 미리 선방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산업, 그리고 좋은 기업을 찾아도 밸류에이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아마존을 IT 버블이 붕괴되고 난 뒤인 2001년도에 매수하셨다면 엄청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신사업가 수혜주에 투자하시더라도 밸류에이션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블로 큰 수익을 거두는 방법은 좋은 산업, 좋은 기업을 미리 알아두시고 버블 붕괴로 인해서 지수 및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매수하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해자로 무장한 우량 기업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자금 유동성 문제없고 꾸준히 현금 흐름 창출하는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투자자분들에게는 인생에 몇 번 없는 기회입니다. 아래 보시면 2009년 미국 부동산 버블이 꺼졌을 때 우량 기업들의 주가와 5년 뒤 주가를 비교한 것입니다. 버블 역시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런 기업을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좋은 산업 및 좋은 기업 공부하시고 돈을 통장에 차곡차곡 저축해 두셨다가 시장이 버블과 함께 붕괴되었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신문기사나 다른 투자자분들이 패닉해서 주식시장을 많은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고 매일 주식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만 나오고 있겠지만요. 전에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에서는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투자하고 그게 옳아야 큰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무시하시고 거시경제, 주가지수 무시하시고 오로지 저평가된 기업의 펀더멘털만 보고 들어가셔야 큰 돈을 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수익을 얻으시려면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셔야 합니다. 결국 버블로 큰 돈을 버는 방법은 대중이 공포에 우량 기업을 던질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매수하시는 것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이번 강의에서는 신용으로 올라간 자산 가격은 신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것과 그럴 때가 우량 기업을 저가에 매수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투자 심리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